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입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지표 영향으로 미국 증시도 약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적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주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었지만 아마 중국에 좀 빌미를 잡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PMI 지수가 그러니까 예상보다 낮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 이 기준선 50을 하회했다라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었겠죠. 위축으로 접어들었다는 그렇습니다. 게 그러니까 기준선 50을 하회했다는 점이 반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또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게 꽤 썩 좋지 못한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그 지수가 하락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내용을 이제 CG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공개를 했지만요. 일단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죠.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그러니까 최고의 실적을 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주들, 그러니까 기술주들 위주로 구성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여러 가지로 좀 저조한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장에서는 그렇게 크다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내용들을 가만히 놓고 본다면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또는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했는데 다만 오늘 같은 날은 그동안의 어떤 어닝 시즌에 발맞춘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연출이 되다가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넷플릭스의 어떤 영향이 가장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이 네, 죄송합니다. 유럽이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유럽의 3대 주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다 1% 전후의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물론 모두 빠졌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어떤 유럽 증시 어떤 그 흐름들 마찬가지로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밤에 이제 출발하게 될 뉴욕 증시에서 회복만 되면 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오늘도 16%, 어제 장 끝나고 이제 실적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정규 시장에서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이 나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대는 바야흐로 이젠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태블릿 PC 이쪽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 컨텐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교적 괜찮은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3% 순이익이 증가가 되었다는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정규시장에서는 약 0.35%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3.87% 강한 상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좀 시가총액도 크고요. 그리고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모두 속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이렇게 상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물론 정규시장에서 3대 지수 뉴욕 증시가 좀 빠지긴 했지만 시간에서는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오늘의 하락을 좀 무마시켜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선물도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네. 또 현물 시장에서 1,500억 원 이상 또 내다놨는데 코스닥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상당히 잘 받쳐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제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요. 네네. 예.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종목 장세, 개별주 장세도 지수가 버텨줘야지만 그런 것도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오늘은 굉장히 좀 설 근처까지 왔고요. 또 게다가 금요일이고요. 뉴욕 증시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1% 먼저 글쎄요, 선반영이라면 선반영일 수 있겠지만 먼저 일단 빠졌습니다. 예.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네. 그래서 오늘 지지적 테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얼마나 버텨주느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1935포인트가 지난번에 이제 지지가 딱 되면서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일단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황상 봤을 때 깨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MSCI 한국 지수가 2.5%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60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간 선물도 0.6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봤을 때 1935포인트에서 근처에서 시작을 했다가 장 종가 무렵에 이게 이탈되면서 마감이 될지 아니면은 그 지지가 되면서 마감이 될지는 일단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 종목 장세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는, 그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MSCI 한국 지수와 코스피 지수 비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은 MSCI 한국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60 포인트 선이 밀렸습니다. 밀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점은 외국인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오늘도 매수하기에는 좀 만무하고요. 오늘 네. 오히려 또 추가 매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MSCI 한국 지수를 놓고 보았을 때는 코스피 지수는 1935포인트가 오늘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할 말 없다. 그런 장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지지적 테스트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을 본다면 지금 정말 이상할 정도로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끝없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코스닥 지수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기다 코스피 지수라는 어떤 그 대표적인 지수가 지금 밀려가고 있는데 개별주 장세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가다가 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에서의 어떤 1935포인트 지지 여부, 물론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에서의 외국인이 매도가 완화가 된다거나 또는 매도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완화되거나 그렇습니다. 매도가 전환되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500 가까이 사는 모습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는 폭이 줄어든다거나 또는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려 섞인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지수가 1% 먼저 선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라건대 1935포인트 지지가 되면서 코스닥도 계속적인 어떤 개별주 장세의 어떤 흐름들 이어질 수 있는 거를 바라는 것 뿐이고요. 다만 앞서 말한 부분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증시를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선전이 어차피 코스피 어떤 대안으로서 간다라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이제 변화 부분에 있어서 좀 주시를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